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뵌 분은 이 예고 기사를 봤을 테고요. 예, 오늘 3시 반에 황교안 전 총리를 옆에 두고 대담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글쎄요,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한 1시간 반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불가피하게 사정이 생겨서 이 방송을 못하게 됐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저희들도 이런 경우에는 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방송 직전에 방송을 펑크내는 일이 발발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긴급 그 편성을 다시 해서, 예, 김동원의 파죽지세, 예, 사안 한두 개를 짚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이른바 심층 분석이죠. 예, 심층 분석을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네, 황교안 대담은 3시 반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어차피 그쪽에서 방송을 못 하겠다고 방송 하기가 어렵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예, 방송 황교안 대담은 어차피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만은 저간의 상황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대담도 사실은 그 황교안 전 총리 쪽에서 먼저 요청이 와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어렵사리 시간을 편성을 한 건데, 그렇습니다. 저도 뭐 방송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두 시간 남기고, 생방송 한두 시간 남기고 이렇게 방송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글쎄 뭐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예, 제가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할 텐데요. 예, 반갑습니다. 최세희님, 할렐루야님, 장대선님, 이렇게 또 이렇게 긴급 편성을 한 방송에 제 1착으로 들어오셨네요. 네, 제목 보고 들어왔습니다. 예, 할렐루야님은 그렇습니다. 저 기독교인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불교 신도거나 아니면 무교 종교가 없는 분이 할렐루야라는 닉네임을 쓰지는 않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참 뭐 당혹스럽습니다만은, 예, 이 방송 기획 취지를 그래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예의일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방송 11시에 방송에서도 예고를 했었고, 또 어제, 예, 저는 어제 대체 휴일이었습니다만은 우리 방송팀들은 또 나와가지고 열심히 방송을 했습니다. 어제 3시 반에 방송을 했었죠. 예, 어제 방송은 뭐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가지고 상당히 방송이 풍성하게 마무리됐습니다만은, 그때도,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예고를 했고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이었죠. 예, 지금 자초지종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금요일 날 이 국민의힘, 이른바 제1야당의 2차 컷오프가 발표가 됐었죠. 10시에. 그래서 8명의 후보가 절반으로 4명으로, 즉 4강전이 펼쳐졌는데 거기에 황교안 후보가 뭐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4사람이 올라간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황교안 후보는 마지막 한 일주일 남겨놓고 상당히 추격을 많이 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볼 때 그거는 뭐 팩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지율이 미미하다가 막판에 쭉 올라간 게,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주목을 했고요. 관련 방송도, 예, 한 차례 이상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발표가 됐는데, 4강이 됐는데 황 후보가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 후보 쪽 진영에서는 야, 이거 결과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 요지는 이겁니다. 지난 4.15 총선에 이어 이번 당 후보 경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후보별 투표율이 조작된 것 같다. 예, 기자회견의 요지가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4강이 발표가 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해서 바로 이런 그 워딩으로 그대로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대로 지난 4.15 총선에 이어 이번 당 후보 경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후보별 투표율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특정 후보의 종합득표율이 과잉 계산된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특정 후보가 과잉이라는 얘기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라. 그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후보의 득표율은 실제보다 과잉 계산이 됐고 3등으로 알려진 유승문 후보의 득표율은 실제보다 낮게 계산이 된 것 같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워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황 후보는 이제 여론조사 관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지 않았냐. 내가 여러 번 경고를 했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냥 아무런 그 백데이터 없이 4명 후보만 달랑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는 그거는 믿지를 못하겠다. 우리 당내 자체 선관위에서 그걸 주관을 해야지 여론조사를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느냐. 4.15 총선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정선거 의혹에 파헤치지 않았느냐. 일장기 투표지, 뭐 배춧잎 투표지 내가 여러 군데에서 다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따라서 중앙선관위에 맡기면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나한테 들어온 거는 당의 경고장뿐이었다라고 금요일 날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 선관위는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후보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정선거 조작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내년 대선은 해보나 마나하다.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단언을 줬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기자회견이 막을 내렸는데요. 글쎄요.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국민의힘의 공명선거단 있죠? 김재원 전 의원이 선거단장인데요. 여기서도 곧 이어서 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탈락한 황교안 전 대표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진행을 했더니 조작과 관련된 증거는 전혀 없었다라고 예,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단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예, 지금 저 관련 기사가 나오죠. 예, 바로 황교안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우리가 자체 조사를 했다. 황 후보가 그렇게 요청을 하니 우리가 열심히 지금 자료 조사를 했는데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다. 경선 내용을 전부 검증했으나 순위나 여론조사, 당원 투표가 조작됐다는 사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에게 당내 경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라.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을 했으나 그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김재원 그 단장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거 없이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면 이는 중대한 해당 행위로 마땅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공방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공방을 하는 도중에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인터뷰 대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 황교안 그 진영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뭐 틀림없이 당내 경선도 부정선거가 개입이 됐고 나는 그거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바로 오늘 오후 3시 반에 이제 대담을 통해서 그에게 정말 증거가 있다면은 어떤 증거인지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를 소상하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보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뭐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가 추진이 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달이 참 이쁘다님, 수성님, 요한님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황교안 그 후보의
그런 뭐 증거가 있다. 또 이번에도 틀림없이 부정선거가 개입됐다라고 하는 거에 이게 자초지종을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지금 대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불참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어도 이건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긴급 편성을 한 건데요. 글쎄요, 와서 이 본인이 얘기하는 증거가 있었다라는 걸 좀 밝혀줬으면은 저를 위해서도 좋고, 그죠? 아시아투데이를 위해서 좋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하기 위해도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정 증거를 밝히기가 시기가 적절치 않다. 네, 이 방송을 본인이 오면은 아시아투데이에도 약간 좀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예, 이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부득이 오늘 방송은 참석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예, 아무튼 이 방송인의 입장에서, 그렇죠, 언론인의 입장에서 이 생방송에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일방 통보를 하는 거는 그거는 하여튼 매우 적절하지 못한 그런 서사인데요. 아무튼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것은 황교안 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 계십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글쎄요, 저희 뭐 아시아투데이 입장을 너무 고려를 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셔서 본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이번 경선에서의 부정선거, 4.15 총선 말고요. 예, 부정선거의 어떤 정황이라든가 증거가 있으면은 속시원히 밝히는 게 훨씬 더 좋았을 법한데요. 아무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황교안 후보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져 간다라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겠습니다. 예. 뭐 아주 고민이 없지 않고서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분의 그 고민은 제가 이렇게 기자 생활 30년 한 사람으로서의 이렇게 관측을 해보면은, 자, 앞으로의 그렇다고 이게 지금 4강전 이 황교안이 탈락하고 원희룡이 집어넣은 4명의 후보, 이게 마치 지금 여당의 이재명이 후보로 확정됐어도 이른바 후보 교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금 연동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가능성이 있나?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4명은 이미 결정이 돼서 어제 광주 호남 이쪽 벌써 TV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황교안 후보가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지 못하면은 이 4강의 그런 구도가 흔들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스탠스를 취했을까요? 네,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또 앞으로의 정치적인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모색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고차 함수의 고차 방정식에 이제 빠진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황교안 후보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본인이 지난 4.15 총선 때 종로에서 출마를 해서 낙선을 했죠. 그 상대방이 누구였습니까? 예,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이낙연. 예, 이번에 여당 경선에서 막판에 서울시 국민선거인단에서 62%를 얻었지만 그래도 이재명에게 후보를 이렇게 헌납한 이낙연이었죠. 그런데 이낙연이 어떻게 됐을까요? 국회의원직을 반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배수진을 친 거죠. 대선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서울의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 저쪽에 있죠. 종로에는 지금 무주공산이 된 것입니다. 내년도 대선 3월 9일 날 바로 거기에서도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이죠. 네, 황교안 후보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본인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자, 종로에 재출마하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둘 겁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둘째치고라도 왜 바로 1년 전에 본인이 출마를 했으니까 아직도 그 조직이 남아있고 아직도 본인을 지지하는 게 남아있으니까 상당히 염두에 두겠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종로 출마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을 이 국리를 연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바로 이 정치적인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지금 약간 방향타를 혼란이 온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계속 부정선거를 주창을 하는 것이 더 득이냐 실이냐. 예, 이번 경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진로, 내년에 종로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텝이 더 바람직하냐라는 게 하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른바 국투본으로 상징되는 4.15 총선 부정 선거 이 규명하는 그 단체와 계속 앞으로 이 보폭을 맞출 것이냐, 즉 행보를 같이 할 것이냐 아니냐, 이쯤에서 발을 뺄 것이냐, 이것도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합니다. 아마 금, 토, 일, 월까지 계속 고민을 했겠죠. 예,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정답이 있었을까요? 예, 고민을 하면 할수록 상당히 아마 더 혼란에 빠졌을 걸로 저는 추론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방송에 출연을 글쎄요 하는 것이 좋을지 그냥 그 아시아투데이 또는 뭐 김동원 전무한테는 매우 미안하지만 스톱을 해야 주는 건지 아마 그 혼돈 상태에 빠진 그런 예, 고민이 그만큼 깊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어떠한 정치적인 그 스텝을 하던가 네, 또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국토부이라든가 이런 그 단체하고 계속 앞으로 이렇게 정진을 해야 될 건 간에 글쎄요, 뭐 이 작은 의미에서 약속은 지키는 것이 더욱더 아주 바람직한 그 정치인의 자세 또는 전직 총리의 자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황교안의 깊어가는 고민 우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사실은 이 시간이면은 이렇게 제 옆에서 이번 경선에 뭐가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이거를 이런 면에서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선에 이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누가 지휘를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여론조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에 이 모든 것을 맡기면은 그거 결과 그거는 뭐 뻔할 뻔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주로 이렇게 얘기할 황교안 그 총리로부터 이제 들어야 할 그런 내용일 텐데요. 예, 그 내용을 뭐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이렇게 관측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드렸습니다.